미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외에 SUV와 트럭 수요 증가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오스카에서 진행자의 뺨을 때려 논란을 일으킨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아카데미가 향후 10년 동안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남우주연상 수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조류 독감이 확산하면서 양계장과 식품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계란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며 고용주가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급여를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조준 폭격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기차역에 대량 살상무기인 집속탄이 떨어져 최소 50명이 숨졌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짐가방 사이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구급차는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며 계속 병원과 기차역을 오갑니다. 피난민 수천 명이 모여있던 어제 오전 이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피난민들이 숨졌고 부상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5명도 포함됐습니다. It was one missile which were hit on the railway station. People just wanted to go away for evacuation, and this missile killed more than 30 people. 우크라이나 측은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모체 안에 소형 폭탄 수백 개가 든 집속탄으로 공격해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역 앞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서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러시아어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З касетними бомбами, яка зірвалася у повітрі над селом. В цей час ми чекали на перший потяг. Традиційно, ті поїзди, які надходять до станції, вони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자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토치카 U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군에서만 사용된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미국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3,400여 명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과속운전과 음주운전, 그리고 SUV와 트럭 등의 수요 증가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자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It's tragic. It's awful. I don't know. I want it to stop. I want this to never happen again. 최근 발표된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보행자 3,44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7% 급증한 수치입니다. 팬데믹 동안 도로에 차량이 줄어들면서 과속 차량이 늘었고 음주운전 차량이 증가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Have that mix of speeding vehicles with people on foot. The higher the speeds,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e killed and injured. You need better lighting. So the more visible we can make them, the better. 뉴욕 등 미전역 39개 주에서 보행자 사망자가 급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주의 사망자 수는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지역의 경우 보행 통행량이 많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도로 표지판 변경 등 교통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행자와 충돌 시 더 큰 충격을 가하게 되는 SUV와 트럭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보행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안전한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조명 개선 등을 포함한 인프라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시상식 도중 진행자의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아카데미가 10년 동안 오스카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상한 나무주연상 자격은 유지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정을 못 이긴 따귀값은 혹독했습니다.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무대에서 폭력을 가한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10년 동안 시상식 참석과 출연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윌 스미스는 내년 오스카에서 시상자로서의 참석은 물론 오늘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관련 모든 행사에 참석이 금지됐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선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Now, a 10-year suspension from attending is a very severe reprimand. I think it sends a very serious message. I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다만 아카데미는 윌 스미스의 나무주연상 수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윌 스미스는 성명을 통해 아카데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윌 스미스는 오스카 논란 이후 아카데미 회원 자격까지 반납했지만 파문이 커지면서 차기작 제작이 잇따라 연기되는 등 사실상의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헐리우드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미디어 리얼 리서치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윌 스미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스미스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과반이 훌쩍 넘는 대다수는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 역시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식인 계란 가격 역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서부 지역의 양계 농가들은 조류 독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계란 공급이 줄어들어 계란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 중서부 지역의 흰 계란 A등급 12개들이 한 판의 평균 도매 가격은 $2 80센트에서 $2 89센트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 넘게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조류 독감으로 닭뿐만 아니라 칠면조, 오리 등 대부분 가금류에 영향을 미쳐 평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난으로 사료비는 물론 개솔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까지 오르고 있는 만큼 계란값의 급등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31개 주에서 조류 독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 유명 제과업체 페레로의 킨더 초콜릿이 살모넬라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일부 킨더 초콜릿 제품의 제조 시설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킨더 해피모먼트 초콜릿 어솔트먼트와 킨더 믹스 초콜릿 트릿 베스킷 두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베이지역과 네바다주 북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주의 코스코, 그리고 BJ 홀세일 클럽, 빅 Y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현재 미국에서 초콜릿 관련 식중독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의 어린이들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잇따른 만큼 예방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킨더 초콜릿 관련 입원 사례는 영국에서 63건, 프랑스에서 15건이 보고돼 유럽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의 현대차 공장에서 여직원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7시쯤 현대차 공장 인근에서 22세 데스티니 레이놀즈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으며 용의자인 제럴드 웰스를 체포해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웰스는 현대차 공장 앞 현대 블러버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15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몽고메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측은 총격 사건은 현대차 공장 내부나 소유 부지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차 공장 직원이 이번 사건과 연관됐을 수 있는 만큼 수사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추진 중입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와 에반 로우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직원이 500명 이상인 회사에 대해 주단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하고 4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AB 2932를 발의했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팬데믹으로 촉발된 직원 이탈 사태를 해결하고 근무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근무 시간 단축을 이유로 급여를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본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했고 그 결과 직원 1인당 생산성은 1년 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인당 주급이 최소 10% 오르면서 고용주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하반기 12개월 동안 이민자 수는 24만 7천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이민자 수보다 200만 명 더 적은 수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는 미국 내 전체 생산 연령 노동자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 분야와 건설 분야 등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감소는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민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취업 비자를 올해 5만 5천 개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으며 비자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유학과 취업 등 비이민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게임을 무료로 독점 중계합니다. 애플은 오늘부터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매주 2경기씩 MLB 경기를 무료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애플 TV 플러스는 월 $4 99센트를 내는 유료 서비스지만 메이저리그 중계는 애플 회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무료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에 비해 콘텐츠 양이나 구독자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아카데미와 에미상에서 작품상 등 잇따라 수상작을 내며 본격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여성 감독이 라운드에 올랐습니다. 뉴욕 양키스 구단 산하 마이너리그 싱글 A 템파 타폰즈의 레이첼 볼코벡 감독은 오늘 레이클랜드 플라잉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볼코벡 감독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코치 활동을 시작으로 메이저리그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휴스턴 애스트로스, 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그 등을 거친 후 지난 1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마이너리그 감독으로 임명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볼코벡 감독은 지난 2019년에도 마이너리그 최초의 첫 정규직 타격 코치로 임명돼 유리천장을 깨트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부르면서 CVID, 그러니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CVID라는 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사용을 자제해왔던 표현인데요. 이 방식을 다시 언급한 걸 보면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 정권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To defend against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 that 북한에게 악의 축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부시 정부에서 주로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CVID 방식, 즉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ose are difficult goals, but they fit very well with our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검증한다는 엄격한 비핵화 방식인 CVID에 북한은 항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미국은 CVID라는 표현을 자제해 왔습니다. 이런 CVID를 언급한 것은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 조짐까지 보이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초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인 지난 2월 지명된 골드버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핵실험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조금 강경해지는 방향으로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경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암시했습니다. 강경해진 미국의 태도에 다음 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앞둔 북한이 어느 수위로 반응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구호품으로 나온 물품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봉쇄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짜 통행증까지 등장하고 인구 2,500만 명이 사는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틀어막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상하이의 한 격리시설 마당에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구호품으로 나온 음식과 생필품을 놓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방역 요원은 보고만 있을 뿐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설에 간 사람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창고 같은 건물 안에 놓여 있는 간이 침대, 임시 화장실은 문도 없습니다. 격리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는 이런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2,500만 명 주민들에 대한 봉쇄는 오늘로 열흘째. 주민들의 격리가 길어지면서 생필품 공급에서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는 가짜 통행증도 나왔습니다. 상하이 한 운송회사 직원은 우리 돈 19만 원을 주면 자신의 통행증과 똑같은 걸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已经这个公安机关对其进行了依法的行政处罚。 상하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1,222명, 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로도 24,10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 컨벤션 센터를 개조해 4만 개의 임시 병상을 만들었는데도 폭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없자 밀접 접촉자는 버스에 태워 300-400km 떨어진 다른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洗浴啊，包括正常的这个衣服要洗涤晾晒不太方便，没有设备。 현재 일부라도 봉쇄를 하고 있는 중국 도시는 23곳, 주민은 1억 9,30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는 없다며 터져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 검열과 통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해양경찰 헬기가 추락해 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대만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위로 조명탄이 잇따라 투하됩니다. 해경 경비정들이 대형 조명등을 켜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제주 마라도 남서쪽 370km 해상에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항공대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앞서 대만 해상에서 조난당한 한국인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대원 6명을 태우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준 뒤 부산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륙한 직후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30에서 40초 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추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함정에서 있었던 선원이나 이런 분들은 목격을 직접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함정이 곧바로 기장 47살 최모 경감 등 3명을 구조했지만 부기장인 51살 정두환 경위와 전 탐사인 28살 황현준 경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정비사인 42살 차모 경장은 실종됐습니다. 순직한 대원들의 빈소는 부산에 차려졌습니다. 느낌이 좀 뭐가 이상하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항상 뭐 헬기는 항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년에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런 사고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도 뭐 황당하지 그냥. 사고 헬기는 탑승 정원이 21명인 S-92 기종으로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늦은 밤까지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 최고위 지도부는 어제 오후부터 3시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능 전면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주재로 대검 차장, 전국 6개 고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돼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넘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면 극심한 혼란은 물론 중대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1년 3개월 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나 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상태인데 아직 혼란이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수술은 무리라는 논리도 들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대검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형사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썼는데 종일 공감한다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총장과 수뇌부는 뭘 했냐는 성토, 검수완박이면 국민과 경찰이 힘들어질 뿐 검사는 여유가 생긴다는 비아냥까지 글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검사 150명 전원이 화상회의를 열고 수뇌부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고 수원과 인천, 광주의 검찰 간부들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의 4선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앞으로 당선인에게는 쓴소리, 그리고 야당과는 협치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핵관 권성동, 비핵관 조혜진 의원의 대결은 예상대로 권성동 의원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의원 102명 중 81표의 몰표를 확보한 겁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퇴 뒤 대선 출마를 의논하기 위해 만난 첫 번째 정치인으로 알려졌고 이후 출마 선언식부터 국민의힘 입당까지 계속 당선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그런데 저 윤핵관 된 거 자랑스러워하고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당 안팎에선 권성동 지도부가 향후 국회 운영도 윤심 그대로 밀어붙이기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신임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윤석열 당선인은 권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자고 축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국민통합을 위한 민심의 핵심 관계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사면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이른바 후견 정치, 사저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태원에 대구 사저로 데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만에 동영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 4년간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온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뽑아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유 변호사의 정치적 후견인을 자처한 겁니다.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해줬다며 등 돌린 친박 인사들을 애둘러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저 지지 선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후원회장을 맡으셨다 그래서 바로 또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고 직접 정치에 개입하신다 이런 의견은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를 기반으로 유 변호사를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시동을 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동영상 공개 직후 대구시장 선거가 전직 대통령 파리로 변질됐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좀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합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반면 친박근혜에게 핵심이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고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하신 것이라. 대구시장 선거에 박심이 주요 변수가 될지 관심인 가운데 다음 주 대구를 찾는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 트위터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깜짝 행보로 연일 화제를 몰고 다녔던 머스크의 이번 결정에 관련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손재권 더밀크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은데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주가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업가는 없었는데요. 이번엔 테슬라나 가상화폐가 아니라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돼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9.2%를 매입한 것으로 지난 4일 밝혀졌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 팔로워가 8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트위터에만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잇따라 보도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트위터 주가가 무려 27%나 폭등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분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도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트위터를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머스크는 그동안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었고요. 트위터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 최대 주주 등극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재벌의 탄생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존의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인수했는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미국의 권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인수한 것이죠. 그동안 트위터에 쓴 한마디로 소송도 걸리고 또 테슬라 회장직에도 내려와야 했는데요. 앞으로 이 머스크와 트위터의 결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자, 하지만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 전 CEO는 트위터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잭 도시 전 트위터 CEO가 오늘날 빅테크가 지배하는 인터넷이 지금 된 것이 자신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트위터를 만들고 출시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잭 도시는 트위터를 창업한 인물이자 CEO를 2차례나 역임을 했는데요. 지금은 결제 핀테크 기업인 블록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웹이나 이메일 등의 놀라운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데 이 모든 발전이 하나로 통합되고 큰 기업들의 힘을 실어준 중앙 집권적인 체계가 오히려 인터넷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 같은 사실에 책임이 있고 후회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아서 전달이 되거나 또 좋아요를 받는 글들이 하나같이 좀 선정적이라는 점과 또 이를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통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실리콘밸리 기업과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인터넷을 좌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성을 해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 인터넷 모델로 제시된 일명 웹3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는데요. 이름만 다를 뿐 중앙 집권적인 인터넷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벤처 캐피탈과 그들에게 투자하는 출자자가 미래 인터넷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를 마치고 이제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회사를 안 나가려 한다면서요? 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조치를 지금 끝내고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4일부터 대부분의 직원들을 3일 이상 출근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2월부터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애플도 오는 11일부터 사무실을 열고 점진적으로 출근 날짜를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주 3일 출근조차 원치 않는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재택근무의 유연성과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동안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협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악시오스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2,500명 미국 선을 조사했는데 66%가 하이브리드 업무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택근무 조치로 이제 회사와 직원 간의 근무 형태에 대한 인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급한 쪽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퇴사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기업이 인력 유출이 좀 심각한데요. 어떻게 하든 유능한 직원을 잡아두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대거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재택근무가 없으면 회사를 떠나겠다라는 직원도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 근무 형태가 더 크게 바뀌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